짜보고자 합니다. 응용예제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요, 입력을 막 다양하게 받을 수 없는데요. 일단 그걸 위해서 뭔가 이메일 주소를 나열을 하겠습니다. 입력한다고 볼게요, 그냥. 이메일 주소가 주어지면요.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는 골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이라고 하는 문자의 앞부분이 흔히 id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김길동인데요. 김길동하고 골뱅이하고 구글닷컴이라고 하면 앞에 골뱅이 앞부분은 id나 어떤 식별자죠. 뒤에 있는 골뱅이 뒤쪽은 어떤 소속이나 단체나 조직 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는 식별자가 돼야 돼요. 물론 얘 두 개를 다 묶어 식별자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앞에 있는 이름이 유일무이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길동이 한 명 있으면 이제 김길동은 들어올 수 없고 홍길동은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앞에를 키를 쓸 것이고요. 골뱅이 뒤에를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조직 기관, 뭔가 밸류 값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길동김을 키로 쓰고요. 그 다음에 to 해서 구글닷컴이라는 요 조직을 밸류죠. 값으로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맵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회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이메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의 이름과 조직을 이메일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처리합시다. 함수를 만들어 처리하자, 함수 여러분들. 그래서 이메일의 주소를 입력받아서 @이라고 하는 골뱅이 문자를 기준으로 앞부분을 id 문자열, 키로 하는 거죠. 식별자. 골뱅이의 뒷부분을 소속, 어떤 조직, 그걸 어떤 해서 맵으로 저장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로 해볼게요. 함수. 자, 함수 이름을 하나 정합시다. 여러분들. 펑션이라고 일단 하고요. 함수의 이름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죠, 웹에다가. 그래서 insert new 새로운 회원의 이메일이죠. insert new 이메일인데 회원의 어떤 주소로 어떤 뭐 방명록 아니면 어떤 리스트가 되겠죠. 아무튼 이 새로운 메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부분 뒷부분 분리해서 앞부분의 식별자 이름과 뒷부분의 소속을 맵으로 분리해 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멤버 합시다. 멤버 to 이메일 to 멤버북 뭐 멤버리스트 이런 게 있겠네요. 멤버북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멤버북이라고 하는 맵에다가 신규 이메일을 우리가 분석해서 분리해서 골뱅이 앞부분을 키, 골뱅이 뒷부분 조직을 밸류로 해서 넣는 그런 함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메일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메일이 스트링으로 들어오는데 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널러브라는 이메일 입력을 받습니다. 널이면은 처리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누락된 거죠. 웹이라든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앱에서도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입력이 사용자 가입할 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또 메일링 리스트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이런 게 응용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멤버북이니까 그냥 mb북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을 주고요. 맵으로 해야 되죠, 맵으로. 근데 왜 그냥 맵으로 하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진 거를 물론 유준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가변적으로 새로운 회원이 추가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터블 맵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터블 맵으로 얘를 키 밸류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키 밸류를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메일의 앞부분에 길동닷킴도 문자열이고요. 요 골뱅이 뒤도 문자열이죠. 이메일 자체가 문자열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합니다. 스트링을 키로 하고 스트링을 밸류로 하는 그런 맵이죠. 사실 요거는 특이한 다른 타입이 있죠. 자바에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배우신 분들은. 자, 그래서 스트링을 키로 해서 스트링을 밸류로 하는 무터블 맵, 멤버북을 인자로 받고요. 그 다음 이메일을 받는데 이 이메일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해서. 일단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널러블한 파라미터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고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메일이 널인지 아닌지 일단 널러블리티를 판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메일이 널이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널이면은 맵을 만들고 뭐 어쩌고 키를 만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메일이 없는 그래서 아예 잘못된 거죠,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네,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이메일 주소가 누락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게 누락됐다고 하고 바로 그냥 리턴해 버리죠. 그리고 리턴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리턴하시면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이 if문을 들어가면은 널인 경우 if문을 이렇게 건너가면 뭐죠? 건너뛰면 널이 아닌 거죠. 자, 스마트 캐스팅과 여러분들 문맥 추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은 널러블한 물음표였는데 여기쯤에 왔을 때 이제 이메일은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그냥 스트링인 거예요. 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코틀린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널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 제가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서 요 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널의 위치를 찾아서 널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편한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인과 스플릿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쓰지 않고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거 찾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자, 요 골뱅이를 찾아가지고 이메일 들어오면요, 널이 아닌 이메일 문자열을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위치를 찾은 다음에 요 위치 앞부분까지를 잘라서 식별자 키 이름으로 요거를 제외하고 요 골뱅이 다음부터 끝까지를 소속 단체 문자열로 우리가 한번 분리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간단히 구해낸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안 보고 초보자들도 연습해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at이라는 문자죠. 그래서 at이라는 문자의 이메일상 어떤 주소상의 위치 번호입니다. 왜냐면은 문자열도 저희가 하나의 어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문자열은 문자들의 집합이고 문자들의 순서 번호가 0부터 매겨진 하나의 배열이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at이라고 하는 요 골뱅이 문자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골뱅이 문자. 골뱅이 문자를 찾아야 돼요, 위치를.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at의 위치를 에포스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메일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단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널이 아니거든요. 그죠? 스마트하게 문맥적으로 이제 얘 널이 아닌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인덱스라는 게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인덱스랑 인덱스 어브, 그죠? 여러분들. 또, 레스트 인덱스 어브 같은 거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인덱스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요.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M문자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세요. 요 문자가 있는 위치를요, 얘가 찾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찾아서 자바에서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 문자가 있는 위치에 0번째부터 찾아서 알려주는데, 만약에 요 문자가 없다면 마이너스 1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not found죠,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한 마이너스 1, 발견했다면 0부터 양의 정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양의 정수는요, 저 문자열의 문자 개수, 랭스죠. 그 랭스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일단은 찾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에포스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면 잘못된 거죠?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요 골뱅이는요, 여러분들, M문자는요, 요런 식으로 중간 정도나 요 정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들어오면 널이 아닌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자, 길동닷컴 맨 끝에 이렇게 있으면 쓸모가 없죠. 뒤에 뭐 X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튼 X가 소속인데,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즉, 가장 끝에 M문자가 있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포스가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자, 이메일은 이제 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가 있죠. 예, 랭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레스트 인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이거나 레스트 인덱스면 우리는 분리해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키랑 밸류로 요 M문자 기준 앞에 뒤에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누락된 건 아니고 조소가 뭔가 형식이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at 문자가 없거나 널은 아닌데 at이라는 문자가 없거나 at이 맨 뒤에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또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고전적으로 이렇게 if문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더 코트닛스럽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자, 요 -1이라는 것은 상수인데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프로그램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이름이 있는 상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not found라고 일단 이름을 주었는데 빨간색이니까 없는 거죠. 여기 함수 밖에다가 하나의 어떤 상수 변수죠. 말이라고 하는 거를 -1로 우리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1이 not found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딴 데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not found나 rest index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죠. 여러분들 이제. 그죠? 이제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에포스라고 하는 이거 뭐죠? 이거 문자의 위치 기준, 그죠, 여러분들? 0부터 하는 이 위치 기준으로, 그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함수 쓰지 않고 앞부분 키랑 밸류를 한번 각각 분리를 해보죠. 자, 키가 있을 것이고요. 밸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리해 보겠습니다. 뭐에서 분리를 해야 되죠? 네, 이메일에서 분리를 해볼 거예요. 이메일에서. 자, 이메일은 이제 널러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면 돼요. 닷을. 이렇게 물음표에서 safe call 물어볼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이렇게 닷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스플릿을 쓰면 편한데 그렇게 안 하고요. 서브 스트링이나 서브 시퀀스 같은 거 써가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부분 문자일인데요. 자바라든가 많은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유리하겠지만 한두 개의 언어만 해봐도 서브 스트링은 다 들어봤습니다. 조금씩은요. 문자의 부분 문자를 자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 위치부터 뭐 끝 위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자바나 딴 데서는 뭔가 끝 위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튼에 보시면요, 요 레인지라는 걸 써가지고 서브 스트링을 하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덱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요, 여러분들, 그죠? 자바에 이거 많이 썼죠, 이렇게 숫자 하나 넣으면 요 숫자부터 끝까지 이렇게 넣으면 요거 제외하고 이렇게 없는 뭔가 from to 나오잖아요. 근데 레인지로 하면 양 끝을 포함하는 부분 문자를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자, 이메일 서브스트링 레인지로 할 건데요. 레인지, 그죠, 여러분들? 레인지를 서브스트링의 범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닷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레인지2. 자, 키는 어디부터 어디에요, 여러분들? 가장 앞부분이니까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어디까지예요? 찾았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에포스가 뭐예요? 요 골뱅이 문자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에포스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에포스는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골뱅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포스에서 한 개 뺀 것까지가 키입니다. 에포스는 빼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걔는 골뱅이 문자니까. 그게 바로 키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쉽죠. 에포스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를 소속. 구글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G가 바로 플러스 1이고 에포스가 이 골뱅이죠. 그래서 플러스 1 한 거에서 마지막까지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메일의 last index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면 키랑 밸류가 깔끔하게 서브스트링 레인지 범위를 사용해서 잘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에포스는 키랑 밸류 양쪽에 다 제외된 거를 조심하세요. 빼기 1 플러스 1에서 에포스는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분리가 된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여러분들, 그죠? 한번 에포스도 디버그로 한번 찍어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키 밸류도 다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키도 찍고 밸류도 찍고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디버그입니다. 디버그는 뭐냐면 우리가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쓰는 거죠. 에러를 잡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키 밸류 에포스를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프린트 ln으로 나중에 지우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 J 유닛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뭔가 테스트 프레임 같은 거라든가 테스트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찍어도 찍었지만은요, 멤버 북에다가 저장할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죠? 이거 안 썼잖아요, 한 번 더. 저장을 해야죠.
얘 맵이니까 새로운 키랑 새로운 값을 하나의 페어로, 엔트리로 묶어서 어떻게 저장할 수 있었죠? 억세 써가지고 여기다가 키를 놓고 이렇게 밸류를 쓰는 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은 put이라는 함수를 쓰면 편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put 바로 써보겠습니다. put에서 키인데 키는 문자로 그러겠죠. 그래서 키라고 그냥 하면 되겠네요. 밸류는 뭐죠? 밸류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키 밸류가 만약에 널 러블 하다면 우리가 널이 안 되게끔 이렇게 뭔가 엘비스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본 키, 노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밸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널을 만약에 있다면. 근데 키는 현재 우리는 널러블 하지 않아요. 그죠? 이메일에서 널 가능성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키 자체도 널러블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딴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키밸류를 통해서 맵에 풋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한번 동원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원시켜 보죠. 한번 써보죠.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바로 그냥 널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바로 에러가 나죠. 뒤에 있는 무터블 맵은 널러블 하지가 않죠. 반드시 맵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뭐라도, 그죠? 근데 무터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안 쓰는 거라도 뭐 하나라도 그냥 넣읍시다, 여러분들. 자, empty 맵이라도 그냥 하나 넣어봅시다. 아, 무터블 하지 않죠? 무터블로 바꿔놓죠, 저희가 바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죠? 안 했죠, 저희가,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바로 여기다가 넣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그죠? 한번 넣어볼까요? 바로? 바로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로 그냥 여러분들 무터블 맵업으로 그냥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무터블 맵이 하나 그냥 생기겠죠? 널로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잘못된 경우, 길동 골뱅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이메일 입력값으로 써보죠. 그 다음에는 또 무터블 러브 그냥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요 두 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찍어봅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자, 누락된 경우죠. 널이니까 누락으로 빠집니다. 바로 빠지죠, 여러분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골뱅이 뒤에 있죠? 널은 아닌데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로 잘 빠지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네, 빠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골뱅이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자, 골뱅이가 없는 경우도 뭐라고 나올까요? 자, 잘못되었습니다. 나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봤어요. 그죠? 널이나 끝에 있거나 골뱅이가 없는 경우. 그죠? 자, 이제 정상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정상적인 경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예제를 썼던 길동.김 google.com 예를 한번 예제를 써볼까요? 자, 요걸 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 한번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넣어봅시다. 이번엔 또 앨리스 등장합니다. 앨리스 리로 하죠, 이번엔. 그죠? 앨리스 리. 같은 구글 하지 말고. 그죠? 근데 야후가 좀 그렇긴 한데, 야후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길동김과 앨리스 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나옵니까? 11,9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 0부터 11번째 위치에 at이 있고 9번의 위치에 at이 있다는 얘기죠. 각각 경우에. 자, 길동김이 키이고 밸류가 google.com, 앨리스가 alice.re가 키이고 밸류가 yahoo.com으로 나온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모터 맵을 항상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인자값에 놓은 게 항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모터 맵을 한번 출력해 보거나 뭘 해보면은 그게 제대로 잘 나와 있기를, 저장되어 있는 상태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메일을 10개를 수행했다면 10개 남아있고 7개 했다면 7개 남아있는 게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두고두고 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멤버북이죠, 이게? 멤버북. 자, 멤버북을 무터블 맵 스트링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하는 걸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멤버북 무터블 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거예요. 네, 무터블 맵업으로 해서 아예 할 수 있죠. 좀 어렵지만은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은
이렇게 무터블 맵업이라는 함수에도 제네릭을 이렇게 지정하면 더 깔끔한 거죠. 더 확실한 거죠. 이렇게 제네릭을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챕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쓰고 있죠. 네. 일단은 타입을 제한한다. 이 타입 말고는 요소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멤버북이라는 변수에다가 차곡차곡 요 이메일을 문자 기준으로 소속과 밸류, 키 밸류로 나눠진 거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죠? 요 두 개도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막을게요. 여러분들. 막고, 복사하고, 다시 여기다 복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냥 무터블 맵업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죠? 쌓여야 되니까요. 자, 멤버북에 쌓이게 합시다. 멤버북은 무터블이니까 가변 맵이죠. 여기다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없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명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밥 해보죠. 밥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남았나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해봅시다. 자, 멤버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멤버북은 비어있는 무터블 맵으로 가변 맵으로 만들어지는데 3명이 차례대로 일단 들어가고 있네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멤버북을 우리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멤버북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찍어 보죠. 자, 멤버북에 길동, 앨리스, 밥 3개의 이메일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멤버북은 이렇게 들어가네요. 길동.kim google.com, 앨리스.니 yahoo.com, 밥이라는 키는 마이크로소프트.com으로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해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브레이스를 표시하고 키밸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키스란 밸류수가 있었죠. 자, 멤버북이라는 무터블 맵도요. 저기 여러분들 키를 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멤버들의 아이디죠. MBIDS라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멤버북이라는 맵에서 키스라고 하면은 키만 싹 나오죠. 키가 뭐예요? 아까 길동닷킴, 앨리스단니, 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키죠. 키 여러분들. 자, 키를 우리가 루프문에 돌면서 키에 해당하는 해당 키의 값을 한번 빼내 보겠습니다. while문이나 for문을 쓰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키입니다. 키는 id죠. 어디 들어있어요? MBIDS라는 키스에 들어있죠. 키의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돌면서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뭘 찍을 거냐면 해당 아이디를 가진 멤버를 찍을 거죠. 해당 아이디는 이렇게 $id죠. $id를 가진 멤버인데 멤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은 그냥 아이디가 아닙니다. 뭐죠? 네. 멤버북이라는 것에 .get이나 getValue나 꺽쇠를 쓰는데 여기다가 키를 놓으시면 되죠. 유일무이한 키가 바로 아이디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아이디는 포문에서 하나씩 이터레이션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한번 돌려보죠. 자, 돌려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맨 끝에 세 줄 찍혔죠. 길동닷킴 멤버는 소속이 구글닷컴이고 앨리스.리 멤버는 소속이 야후.com이고 밥 멤버는 이렇게 밸류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스를 가지고 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밸류들을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탐색 루프를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아주 긴 시간 동안 맵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응용 예제로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골뱅이라는 문자 기준으로 소속과 아이디를 분리했죠. 그래서 아이디를 키를 쓰고 소속을 밸류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맵이라는 키밸류 쌍으로 된 어떤 집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키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 설정 파일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맵은요, 여러분들. 리스트랑 맵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구도 많이 씁니다. 코틀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컴퓨팅에서 거의 공통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엔트리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건데 자바 유틸 맵 엔트리 키밸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구조라고 들었죠, 여러분들. 키 K가 밸류에 매핑되는 거 이렇게. 자, 맵업이라든가 우리가 여러분들 무터블 맵을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불변과 가변 맵을 사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메일을 분리해서 하는 그래서 효과적인 예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set
객가 리스트랑 맵까지 해서 3대 공통적인 컬렉션을 알아봤는데요. 컬렉션의 기초를 이렇게 닦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함수랑 객체 지향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컬렉션은 좀 더 코틀린답게 더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